네, 안녕하세요. 청년경매의 완베스트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부동산 정책 살펴보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리 인하,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9월에 미국에서 드디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습니다.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한 단계 더 높은 0.5%의 B컷을 단행을 했고요. 연내 추가적인 인하까지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자,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0.25% 베이비컷 인하를 했어요. 이게 38개월 만에 인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21년도 이후로 처음으로 인하를 했고, 처음으로 한은에서 이제 금리 인하의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바꿨다. 우리가 피벗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준금리 변동 추이를 보면은 지난 2021년 8월 이때 0.75%로 한 단계 올린 이후로 지속적으로 금리를 계속 올렸었죠. 네, 그래서 23년도 1월 달에 3.5%를 달성을 하고 지금까지 쭉 유지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0.25%로 인하를 한 거죠. 그래서 21년도 이후로 3년 만에, 38개월 만에 금리를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리를 내리는 인하 배경에 대해서 한은에서도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지금까지 한은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금리를 계속 동결을 했었잖아요. 그 동결 배경에 대해서도 한은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집값 상승을 우려할 영향이 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 금리 인하에서는 대한민국의 내수가 현재 매우 좋지 않죠. 네, 그런 이유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는 불가피하다. 네, 현재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네, 라는 게 현재 한은의 금리 인하 배경입니다. 자, 그럼 지난 영상에서 같이 대출 규제가 이렇게 심해졌는데 대출 규제라는 거는 유동성을 막는 거고 반면 이 금리 인하라는 거는 이 시중의 돈을 통화량을 늘어나게 하는 유동성을 늘어나게 하는 서로 반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일어날 부작용을 우려를 했겠죠. 그래서 그러한 우려로 인해서 대출 규제를 선제적으로 먼저 시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대출 규제라는 게 없이 바로 금리 인하를 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아, 이제 부동산은 더 오르겠구나, 더 사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대출 규제로 선제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하는 거를 막으려고 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자, 그러면 기준금리가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어때요? 당연히 내가 대출 받는 대출 금리 떨어져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예요. 네, 오히려 기준금리가 떨어졌다는데 은행 주담대 더 비싸진다라는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잣대인 이 코픽스 금리는 넉 달 만에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상하죠? 기준금리가 떨어졌는데 도대체 왜 대출금리, 주담대 금리는 더 오르는 거야? 궁금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시중금리는 기준금리를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경향이 조금 달랐어요. 자, 최근 경향을 보면은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죠.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당연히 대출금리 역시 상승을 합니다. 네, 이게 일반적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23년도 1월부터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금리를 계속 동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었으면 당연히 시중금리도 동일하게 동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시중금리는 그렇지 않아요. 시중금리는 일시 하락을 했다가도 다시 일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최근의 추세는 매우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1% 가까이 하락을 했죠. 기준금리가 전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대비 가장 높았던 금리인 4.7%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무려 1.2%나 되는 금리가 하락을 한 거예요. 네, 이러한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우리가 금리 동결을 했던 이 시기 동안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분위기로 인해서 이게 일정 부분 시장 금리에 반영이 된 거죠. 네, 그러한 이유로 시중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선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요 기준금리라는 건 이제 은행이 한은에서 조달해오는 금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은행은 당연히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한국은행에서 돈을 3.5% 이자로 빌려와서 당연히 일반 기업이나 가게에 이 3.5% 이상 되는 금리로 빌려줘야 차익이 남아서 그걸 가지고 영업이익을 낼 수 있겠죠. 3.5%에 빌려서 3.5%로 빌려주면은 은행 입장에서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이 3.5%라는 시중금리는 어떻게 보면은 비정상적인 금리였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3.25%로 금리가 한 차례 인하됐지만 시중금리는 이보다 더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금리 인하의 효과는 없는 상황이죠. 오히려 그 지난번 미국의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중금리가 하락한 그때보다 금리가 더 상승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 기준금리가 인하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체감으로 와닿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없이 대출만 계속 규제를 하니까 어때요? 금리가 인하하더라도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네. 오히려 대출만 더 쪼이고 있으니, 그죠?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 주택 거래량 역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월 달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약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980건이니까 거의 6,000건이에요. 그죠? 근데 전월 대비 2,670건 정도 감소했다고 하니까 전월달 7월달이 거의 9,000건이 됐습니다. 9,000건이면은 정말 많은 거거든요. 서울이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6,000건 정도 돼요. 최근 10년 평균이 6,000건 정도 돼서 우리가 서울 거래량 6,000건을 넘어서면은 최근 10년 평균을 넘어선다. 라는 걸로 판단을 하는데 7월 달에는 그게 9,000건이 넘었었다는 거죠. 그만큼 거래량이 대폭으로 상승을 했었고 8월 달엔 다시 6,000건 정도로 30% 정도 하락을 했다. 그럼 9월은 어떨까요? 9월 거래량은 아직 10월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 집계가 마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9월 거래량도 매우 적은 폭이 현재 나오고 있어요. 10일 정도까지 기준으로는 한 3,000건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9월 말까지 봐야겠지만 8월 거래량인 6,000건보다도 더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현 상황을 판단을 하자면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는 전혀 없고 대출 규제의 영향이 훨씬 더 우세한 상황이죠. 네, 그러한 이유로 이제 거래량도 떨어지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앞으로 이 계속 규제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나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여전히 바닥이고요. 여기 서울이죠. 14년, 25년, 26년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7,000건. 내년에는 소폭 늘어나죠. 35,000건 정도 되는데 문제는 2026년이에요. 2026년 이후로는 지금껏 서울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입주 물량이 나옵니다. 네, 서울에서 1만 건도 넘지 못하는 역사상 최악의 입주 물량이 예상되어 있어요. 또한 기준금리 역시 피벗 이후로 지속적으로 내려갈 예정이죠. 네, 한은에서 이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를 하면서 기자들의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다음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언젠가요? 하는 질문에 내년 1, 2월 정도가 될 거다. 올해 안에는 한 번 더는 힘들 것 같고 내년 1, 2월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3.25%인 기준금리가 내년 연말 정도가 되면 뭐 2.5% 정도 에서 뭐 2.75% 정도로 이제 2%대의 기준금리가 될 거다라는 거를 많은 전문가들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입주 물량 감소와 금리 인하라는 이 큰 흐름은 이미 막을 수 없는 대세적인 흐름이에요. 물론 서울의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더더욱이 적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뭐 물론 이 부분만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입주 물량 없고 금리 인하니까 무조건 상승할 거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 정도의
집값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 증가,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증가를 가만히 두고 있으면 부동산 매수 심리가 더욱 살아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출 규제 정책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까지도, 물론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어요. 이제 은행권 입장에서도 다시 이제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규제가 회복될 수도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은 이제 내년을 가봐서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규제와 이 금리 인하 간의 어떤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네, 이 서로 간의 이 유동성을 감소시킬 것이냐, 증가시킬 것이냐 하는 이런 줄다리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 무조건 집값이 떨어질 거다, 규제하니까 떨어질 거다 라거나 금리 인하를 하니까, 그리고 공급 앞으로 없으니까 당연히 부동산은 무조건 상승하지 라거나 하는 어떤 그런 편향된 관점보다는 이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 이제 부동산 가격의 향방을 시장에 머무르면서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시장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매로 건물 주제는 날까지 정영경매였습니다.